자, 포스코 케미칼 전략부터 잡아드리고 그리고 나서 신규 가입하신 분들의 포트폴리오 AS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일단 문자를 먼저 발송을 할 건데요. 포스코 케미칼의 기준 가격은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가 24만 원 전후에서 그 이하에서 계속해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했죠. 비중은 주력주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포트폴리오 기준에서는 10%를 채워놓고 있고, 그리고 일단 포스코 케미칼의 개별 종목별로의 기준에서는 최대폭 20%까지 채울 수 있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에서는 26만 6천원, 6,500원 기준에 편입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문자가 무지하게 나갔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 개장초부터 가장 집중적으로, 뭐 모르는 종목이 아니라 우리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기가 아주 편안하고 그리고 아주 좋은 기회다라는 판단하에 지속 편입의 기준을 잡은 거죠. 오늘 지금 문자가 보니까 7통 나간 것 같아요. 총 오늘 기준에서 문자가 7통이 나갔고, 가격대 부분은 같이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26만 6,500원, 7,000원 뭐 공방인데 그 정도면은 뭐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기준이면. 그렇게 해서 촘촘히 문자를 발송했는데 결론은 편입하실 수 있는 비중폭 최대 20%이고 포트의 기준에서 10%로 설정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개별 기준에서 그 이상의 뭐 매수를 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부분에 맞게 기준을 설정해서 대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자 발송된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문자를 지금 한 번 더 보낼게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26만 뭐 6,500원, 7,000원 공방인데 7,000원으로 발송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신규 편입자 10%, 추후에 1에서 3% 비중 기준에 5%씩 추가해서 20% 채우고, 목표 주가를 드디어 이제 상향을 해서 발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 31만 원까지인데 촘촘히 드릴게요. 31만 원까지 지금 설정이 돼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차익 실현은 추후 설정해서 문자 발송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문자를 한 번 더 발송을 합니다. 오늘 끝까지 포스코 케미칼 기준을 설정을 할 거예요. 왜냐면 일단 우리가 이제 설정하는 프로그램 수급, 장중 외국기관 실시간 따라잡기, 그건 다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기준이면 돼요. 이 정도의 기준이면 일단 어찌됐든 포스코 케미칼은 편입 설정하고 차분히 대처하고 뭐 다 됩니다.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 문자 오늘 나간 거 조금 넣고 방금 거 빼고, 방금 거까지는 이제 캡처를 못했어요. 보시죠. 보기 큰 아이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해상도가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은 오늘 기준에 24만 8천원 그리고 24만 5천원까지 밀렸었어요. 편입. 기존에는 비중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고 비중 이제 유지하면서 24만 8천원 편입, 25만 5천원 편입, 25만 9천원 편입, 26만 5천원, 26만 3천원, 26만 7천원, 27만원, 다시 26만 7천원의 편입. 그렇게 해서 문자를 발송을 했습니다. 오늘 마감 때까지 계속 잡아내고요. 그리고 27만원에 지금 뭐 큰 물량이 쌓여있지는 않은데 27만원에 52주 고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 그것을 27만 5천원까지 넘겼단 말이에요. 넘기고 나서의 지금의 흐름입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뭐 26만 6,500원까지 이제 쩍혔던 부분이 되는데, 우리로서는 차익 실현을 원래 인간 윤정도 믿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27만 원을 찍은 7일 날인가요? 3월 7일 날 찍었던 것 같은데, 어쨌건 3월 7일 날 27만 원 찍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기준에서 차익 실현 범위를 우리는 1.5 밀리고
3% 밀리면 기계적으로 차익 실현하잖아요. 그러니까 DB하이텍도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 기가 막히게 하고 나왔고, 또 에코프로도 계속, 또 에코프로 BM도 그렇게 대처를 해서 재편입을 더 위해서 하더라도 계속 가져가면서의 그 부담 요인, 심리적인 요인을 다 해소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신고가 랠리는 잡아내고 있는데 오버슈팅이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 마지노선을 뭐 5%로 설정, 이것도 여기서 차익 실현보다는 그냥 가져갈 겁니다. 어차피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손절이 될 수 있겠지만은 오늘 들어와서 오늘 편입을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세요. 그리고 뭐 평균 단가를 저걸 다 쪼개서 맞출 수는 없지만 개장수에 쭉 뻗어 올라갈 때 다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 기준이거든요. 오히려 23만 원 공방 정도 나와서 이탈되면 그때 손절하겠다, 이런 범위까지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준은 오버슈팅이 오늘 하루의 기준에서는 나와 있는 거지만 이미 오버슈팅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부분을 확대 해석하지 않고 오버슈팅이 나왔으니까 뭐 차익 실현부터 하자마, 이렇게 기준을 잡지 않고 조금 더 주력으로 또 수익으로 가져가는 종목이니까 수익률을 조금 더 극대화해보자,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준을 먼저 잡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스코 케미칼에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문자를 보여드리긴 했는데, 지금 기준의 실질적인 문자 매매 사인이 이렇게 나가 있어요. 이렇게 1월부터 했을 때 왜 1월을 보여드리냐면은 1월 26일이 스타트예요. 얘는 우리나라의 2차 전지의 스타트를 얘가 잡아줬단 말이에요. 22년도의 7월부터 해서 어마어마한 2차 전지의 폭등 랠리는 21년도 하반기와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형제들이 잡아냈어요. 에코프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은 대주주가, 그룹 오너가 좀 비도덕적인 행위를 해서 법적인 제재를 받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죠? 대규모 수주 공시를 앞두고 선행 매매를 해서 법적 처벌을 지금 뭐 재판을 아직 진행 중인가요? 일단 어찌됐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뭐 금양의 그 흐름하고 비교를 하지는 어렵지만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강도 있게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그 얘기하면 또 길어지고 또 쓸데없는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자, 일단 어찌됐건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작년 7월 달에 맨 처음 스타트 잡은 게 에코프로 BM이 실적을 내면서 7월 13일 날 실적 발표를 내요. 그러면서 7월 13일 날 시간에 에코프로가 상한가를 가고 에코프로 BM은 상한가에는 다소 못 미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움직임이 있었던 건 그때 당시 기준은 시가총액 한 3천억 원대뿐이 안 되지만은 금양이 거기서부터 뭐 지금으로 따지면은 거의 8배, 9배 뭐 이렇게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7천 원대에서부터,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그때가 7만 원대 중반이었고 금양은 그때가 7천 원대 정도 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시가총액은 한 3천억, 4천억 정도 할 때입니다. 그렇게 스타트가 잡히고 포스코 케미칼이 지난해 7월 28일 날 시가총액 9조였는데 9조짜리를 하루에 19%를 들어 올렸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부터 스타트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포스코 케미칼의 주식수가 7,740만 주 맞나요? 7,746만 주. 그 7,746만 주인데 9조였으니까 그때 당시에 얼마예요? 한 12만 원? 13만 원? 13만 원 하던 거를 19% 들어 올린 거고,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상승률이 바닥에서부터 하면은 150% 이상, 160% 이제 될 것 같아요. 더 되나요? 170% 되나요? 그때부터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센 종목입니다. 사실은 2차 전지 기준에 누적적인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인 흐름도 그렇고. 결론적으로 포스코 케미칼의 이제 이러한 흐름이 주도력을 가져가는 업체의 기준에서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변동성이 최근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지만은 실질적인 부분은 포스코 케미칼이 가장 먼저 가장 또 세게 조정도 가장 덜 받고
그렇게 움직여 왔다라는 건 꼭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력의 기준으로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고, 문자 나가고 나서도 지금 충분히 편입의 기준이 잡히셨단 말이죠. 충분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놓고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거래량 이동평균선 부분 20MA는 우리는 초록색으로, 그 다음에 5MA는 빨간색으로 우리는 설정을 하죠. 10MA는 회색으로 설정을 하는데 나중에 교육해드릴 때 그때 설정 기준을 잡아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포스코 케미칼 놓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7월 28일 마지막 주간에 주간 변동률이 19.83 나온 게 저게 하루에 형성된 흐름이고, 지속 강세를 띄다가 9월 달에 9월 중순에 CPI 핑계를 냈죠. 조정, 시장 조정 나오는데 왜 빠지니라고 했더니 시장 조정을 핑계로. 그 다음에 상승 형태 확인형 뜨고 랠리, 그 다음 11월부터 1월까지 공포감. 근데 그 공포감에 우리는 손절을 하지 않았죠. 오히려 이제 그 비중을 줄이고, 차익 실현하고 비중을 줄이고, 여기서 더 편입하고, 마지노선은 17만 7,500원 정도를 설정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저점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17만 6,500원인가요? 하여튼 뭐 결론적으로 이 당시 17만 7,000원 6,500원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합니다. 우리는 가져갑니다. 그리고 2차 전지가 움직이면 얘가 가장 먼저 움직일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종합주가지수가 2,546포인트 이 고점을 단 한 번도 넘기지 못했어요. 2,500도 못 넘겼습니다. 근데 2차 전지는 계속 넘겼죠. 그 선봉장 대장 역할을 이 친구가 했다. 이 친구가 했다. 지금 윗꼬리 부분 달린 부분을 전부 감싸 안고 돌리는데, 우리의 기술적 분석이라면 저기서 전량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해야 돼요. 그거를 놓친 윤정두가 뭐 기술적 분석을 잘하는 전문가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놓고 따지면, 그러면 얘를 기술적 분석으로만 놓고 볼 거냐라고 했을 때는 아니다. 기본적 분석도 한다. 기본적 분석은 저평가냐? 아니다. 고평가다. 뭔 소리냐 지금. 2차 전지 종목군 중에서는 가장 모멘텀이 크고 펀더멘탈적인 측면의 프리미엄은 뭐 다들 높지만, 이쪽은 그 프리미엄 흐름 속에서 실질적인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원자재 관련해서 조달 능력도 그렇고, 그리고 실질적인 원자재의 광산에 대한 보유 기준도 그렇고,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에서 자원 외교를 한다고 해서 굉장히 좀 큰 비리가 있었죠. 어찌됐건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것이 발판이 돼서 또 성장성을 굉장히 크게 가져갑니다. 그 당시에 지금의 위치를 생각하고 하셨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너무 과하다 보니까 문제가 됐던 부분이고, 어쨌든 주봉의 기준에서의 흐름, 그리고 2차 전지 전체 대장주라는 거는 에코프로가 지금 움직임이 나왔다고 해서 걔가 대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단에서는 그 기준점들을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그 기준을 추가적으로 또 올려드릴 거예요. 잠시만요. 얘가 지금 아이고 세팅이 그래서 요 차트 입력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캔들 차트도 같이 입력을 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주봉.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얘만 공략할 거예요. 그건 꼭 염두에 두십시오. 얘만 공략합니다. 하루 종일. 얘를 추측으로 해서 포스코 케미칼 나오는 거 계속 포스코 케미칼 위주로 주세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매번 얘기하지만 뭐 엠노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뭐 흔적 남겨놓고 하는 건 좋은데 그거 한번 하고 그게 걔가 계속 노출돼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반 회원분들이 무료방에서 보실 때 마지막 자락에 마지막 자락 떠 있는 걸 보지 타고 올라가서 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다 올려놓고 맨 끝에는 포스코 케미칼이에요. 아시겠어요? 포스코 케미칼 링크, 포스코 케미칼 내용, 또 길게 한번 넣었다가 너무 방금 넣었으면 또 다시 넣고. 일단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동영상 원본으로 보내기 잠시만요. 저 설정을 맨 처음에 설정을 어디서 하는 거야? 맨 처음 설정 범위를 또 줘야지. 네. 오케이.
이쪽에서 설정 범위 제가 잡아볼게요. 설정 채팅 동영상 원본으로 보내기 사진 전송 시 묶어서 보내기 오케이 해놨고 설정 동영상 원본으로 보내기 채팅 사진 묶어서 보내기 동영상 원본으로 다 갔나요? 메일로 한번 더 보내줘야 돼? 동영상 화질 다 보세요. 안 나오면 다시 얘기해 주세요. 메일로라도 보내줄 테니까. 박사 아침 7시. 자, 그렇게 하고 캔들도 캡처를 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주요한 고점들을 다 잡아 넘기고 그리고 나서의 흐름이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꼬리 부분을 제외한 고점을 가장 먼저 제대로 넘긴 게 22만 5천 원 기준 잡을까요? 혹은 그 이상? 그 이상의 흐름에서 이거를 넘긴 게 이걸 넘긴 게 그 다음 봉이잖아요. 지난주란 말이에요. 그 앞전에 이미 사상체들 고점 또 여기서 고점 다 끌어올리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뭐 말 그대로 이 뉴스 안 나오면 안 되나? 뉴스 위기에는 기회다. 이거 없애는 방법이 있는데 저것 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뉴스 이거 안 나오게끔 차트에 이런 거 들어가 있으면 뭐 굳이 안 들어가도 될 내용 들어가 있는 거니까 콜센터 전화해가지고 확인 좀 해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얘도 캡처를 떠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슬 이렇게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세요. 이런 기준을 변형 상승 잉태 확인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캔들 교육하기 뭐 아주 좋은 예제의 기준이 되죠. 그리고 7월 말에 저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표출이 된 거고, 그리고 요 자락을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네요. 여기가 이제 중립 상승 잉태 확인형의 애매한 흐름으로 설정을 한다면 그 다음에 기준은 거래를 터트리고 상승 잉태 확인형의 변형형의 완성본이 되니까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범위에 마찬가지로 변형 상승 잉태 확인형 기준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잉태형의 경우는 중립인 게 뭐 당연히 아시는 부분이고, 그 다음 범위도 뭐 장악형의 기준으로 해서 놓고 보실 수 있습니다. 거래 수반된 장악형, 장악 확인형의 기준 완벽하죠. 그리고 또다시 장악형, 장악 확인형, 그리고 지금의 위치까지 꼬리가 달려있더라도 뭐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라는 거고, 그 모멘텀이 있다는 거. 모멘텀 내용은 이제 같이 PPT 보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SBS도 움직이나요? SFA 반도체가 좀 있습니다. 기회로 순절하나요 하셨는데 거래대금이 전체 시장에서 크게 보여지지 않죠. 뭐 종목은 회사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거래대금 터지고 변동이 있는 쪽 기준을 좀 놓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종목이 우리가 없는 게 아니라 막 진짜 미친 듯이 터져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기준으로.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지표 설정에서 개인 누적 수급도 가져오겠습니다. 다 하나하나 지금 다 가지고 와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얼마 전에 이 고점 넘길 때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던 기준이죠. 그래서 주봉에서 이제 하나하나 다 체크하는 부분에 이런 수급 범위까지도 꼭 놓고 보셔야 된다. 수급이 개선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하고는 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는 2차 전지가 코스모신 화학도 있습니다만 걔는 이제 시가총이 좀 작죠. 그쪽에 누적 수급이 긍정적으로 형성돼 있다라는 거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시고, 그리고 이 주봉 부분도 추가적으로 놓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리고 차트 설정, 차트 설정 2평, 그렇게 해서 어디 상세 설정, 상세 설정의 실시간 뉴스 부분을 여기서 차트에서 빼버려라. 오케이. 수정 주가 설정을 해놨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봉상의 흐름은 뭐 상승을 초월하는 초강세 흐름으로 잘 연출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월봉도 뭐 전혀 나쁘지 않고, 일봉 기준에서도 글쎄요, 거래를 터트리고 지금 뭐 움직임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전서고용 이외에 흐름에서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PPT 파일 놓고 볼게요. 이건 뭐지? 뭐가 떴을까? 자, 1월 26일 날이 12번 문자 나왔어요. 이때 14.33% 움직였거든요. 12번 문자 나갑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크게 축소를 시켰다가 이때 뭐 크게 확대시킨 기준이 되죠. 그리고 1월 31일 날 정확하게 전량 차익 실현을 합니다. 1월 31일 날. 왜냐하면 갭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떨어져서. 그러니까 매수를 하더라도 꼬리가 안 달리면은 계속 매수 기준을 잡아요. 근데 오늘도 꼬리가 3%나 달려 있어요. 좀 짜증스러운 거거든요, 사실. 3%나 꼬리가 달려 있어서 굉장히 짜증스러운 상황이 돼 있는데, 뭐 어찌됐든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밀릴 때 눌릴 때 추가 편입을 한다. 다만 이제 지금 프로그램이 좀 정체 상태여서 더 들어와 주기를 좀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흐름에서 보시면은 2월 6일, 그러니까 2월 1일 그리고 2월 3일, 6일 뭐 계속해서 이제 편입 기준, 그다음에 2월 9일, 7일, 9일 지속적으로. 근데 이때는 이제 빼버릴게요. 이때는 전량 차익 실현을 했고 일부 편입을 하고 있었다의 기준이니까. 그래서 23일, 27일 뭐 이때부터 보면 되겠고, 3월 3일 그리고 3월 6일, 3월 7일, 뭐 3월 13일, 14일 여기서도 그러면은 뭐 이렇게 볼까요? 이때 그리고 12번의 문자가 나왔다라는 거 상징적인 부분, 그리고 뭐 차익 실현 전체 기준, 이것도 빼죠. 뭐 너무 많으니까. 3월 6일, 7일 그리고 가장 크게 변동이 설정했던 부분이 3월 7일이 되겠네요. 3월 7일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문자가 계속해서 나갔고, 아쉽게 3월 7일 이후에 차익 실현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미끄러져 버려서 당황스러웠는데, 시장 지수가 2,400포인트 미만에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케미칼은 신고가 랠리가 나와줬다. 대단한 거죠. 신고가 랠리가 나와줬다라는 자체. 그래서 그 의미를 부여하고 편입 설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처를 한다. 추가 편입, 뭐 땅 파가지고 막 사라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어제까지의 기준에서의 등락률의 기준,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그 기준이 되는데, 전체 그 시장의 기준에서 비중을 4.5%까지 줄였단 말이에요. 2차 전지 자체의 비중을 크게 줄였단 말이에요. 19%뭐 이렇게. 근데 그 부분을 재차 지금은 매우 비중을 높게 형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LG화까지 비중을 이렇게까지 확대하고 있다. 포스코 케미칼로만 놓고 보더라도 2배 비중으로 확대를 해놓은 상태이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12월 25일 요게 이제 거의 바닥이 됩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조금 더 크게 밀려버리는데요. 26만 5천 원 기준에 만주대 물량이 쌓여있던 거, 그게 이제 소진이 되면서 흐름이고, 일단은 우리는 비중 유지하면서 대처합니다. 4%까지 밀려서 또 짜증스러운 상황이 돼 있는데, 일단 유지하면서 계속 편입의 기준, 특히 이제 오후장에 다시 한번 또 기대를 해보죠. 그렇게 하고 1월 19일 연휴 직전에도 야간 교육을 해드렸고, 연휴 이후에 만약에 2차 전지가 되돌려진다라고 한다면 포스코 케미칼이 1순위다라고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상 저 당시에 뭐 공격적인 매수 해지 기준을 잡아드린 건 아니었죠. 돌리면, 그러니까 전략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횡설수설했단 말이에요. 뭐냐면 들으시는 분들의 기준에서
비중을 45%까지 작년에 확대를 했던 2차 전지를 급격히 줄여가지고 19% 수준으로 줄였는데 45에서. 근데 왜 그럼 아닌 것 같으면 전략 매도지 왜 쥐고 가냐? 거래량 터지면 그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맞죠. 그런데 그럼 포트폴리오를 제로 비중으로 가져갈 수는 없고. 그래서 1순위에 LG화학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다음 포스코 케미칼 부분을 2순위로 잡아서 나머지는 싹 정리를 하고 얘만 일부 남겨놓은 상태에서 되돌릴 때에 1순위가 얘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얘 비중을 가지고 유지하면서 돌려질 때 관찰을 하자. 그래서 그 가장 먼저 1월 26일 날 2차 전지 중에서는 가장 먼저 움직임이 크게 세게 나온 거예요. 14.33%가 하루에 들어 올려집니다. 1월 26일 날 공략 종목으로 보세요라고 하고 그날 14.33. 대단한 거죠. 25, 2,500개 종목에서. 그래서 31일 날도 보세요 했는데 갭상승 이후에 음봉이에요. 전략 매도. 그죠? 그러고 나서 재편입의 기준 2월 6일 그리고 2월 달 초순에 다시 사상 최대치 신고가. 그리고 거기선 차익 실현을 못했죠. 우리가. 못하고 눌려져 있는 상태에 2월 1일 에코프로 BM이 9% 폭등, 2월 7일 에코프로가 21.82% 폭등. 그렇게 되면서 그쪽에 이제 쏠려지고 여기서 이제 소외가 된 거예요. 계속 소외되고 제한 쪽으로 흘러가고, 그러다가 이제 3월 달에 수익 범위가 형성이 된 거죠. 결론적으로 요 이후에 이제 뭐 2월 달 기준에 뭐 7% 이런 그 흐름들이 있는데 이건 다 뺄게요. 이제 너무 뭐 오래돼 있고 아주 특징적인 거 그 정도의 기준에서만 좀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6일 그다음에 3월 7일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그리고 나서 15.14 그리고 저걸 또 놓쳐요. 저 고점을 또 놓칩니다.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3월 13일, 3월 15일 이렇게 포스코 케미칼 공략하십시오라고 요거 이제 완성본 드리면 요거 두 장도 합쳐줘 버리세요. 이 두 장 합쳐줘 버리시고 그 다음에 3월 9일 날에도 이렇게 2차 전지 종목은 압축 전략 이렇게 잡아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선택을 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2차 전지 종목군 압축 전략, 인공지능, 불기둥 AI 검색기, SPG 뭐 오케이 다 좋은데 2차 전지 종목 압축 전략에 요 밑에 요 내용이 있군요. 그렇게 해서 개장 초에 LNF 금양 첨보를 잘 정리를 했고 지금 LNF는 23만 7천 원 정리해서 포스코 케미칼 LG화학 이쪽으로 옮기자라고 했는데 일단 LNF의 지금 현재 가격이 LNF도 오늘 탄력을 받았죠. 24만 7천 원이에요. 만 원 올라왔으니까 한 4% 좀 더 올라온 거고 포스코 케미칼은 이따가 24만 원이었죠. 거기 여기는 10%가 넘게 올라온 거고 그 다음에 금양은 지금 49,350원이에요. 그러니까 2% 떨어져 있는 거고 첨보는 굉장히 많이 미끄러져 버렸어요. 안타깝게. 그렇게 해서 첨보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 뭐 8%씩 좀 밀렸는데 23만 원대입니다. 23만 1천 원. 그러니까 10% 밀린 거죠. 그러니까 압축 전략이 기가 막히게 잘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도력을 가져가는 쪽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3월 9일 날 이렇게 포스코 케미칼의 전략을 설정을 하자. 마지노선 최악의 경우는 22만 9천 원, 7일 저점인가요? 그 라인을 설정을 잡고 대처를 하자. 그렇게 해서 불기둥 종목 검색기에서 3월 3일 금요일입니다. 포착이 되고 7일 날 편입이 또 포착이 되고 이렇게 22만 8,500원 그리고 27만 원까지 올라오고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에서 종목 검색기 오늘 것도 다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결론적으로 뭐 이런 수익 범위들이 다 계속해서 뭐 창출이 된 건데 끝이 없죠. 뭐 솔직히 사상체대치 신고가 나오는 종목의 흐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포스코 케미칼의 기준이 이거 제가 마지막에 한번 3월 7일 날 그 합산을 해준 것 같은데 이렇게 뭐 떨고 놔야 되나? 좋습니다. 하고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평가가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고평가 상태가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7월 28일 날 기준에 13조 원의
GM사로부터의 수주를 받아오죠. GM사가 발주를 하고 수주를 받아오고 그다음에 뭐 폐배터리 관련주들 해가지고 8월 17일부터 세비캠, 성일아이텍, 코스모와 에코프로까지도. 근데 실질 수혜는 얘라고 그랬죠. 자체적인 공급만 가지고 있고 조달 능력이 있다라는 거. 그거 두 가지가 끝나는 거예요. 다른 쪽은 조달 능력이 좀 포스코 케미칼보다는 제한적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원재료를 북미에서 가지고 오는 조달 능력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제 광산 소유 부분에 대해서도 이슈가 돼 있고. 그런데 이런 실적 부분은 의미를 크게 기준을 잡지는 않아요. 오히려 포드사와의 미팅 그리고 이제 포드사 쪽에서의 그 발주 뭐 이런 부분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겠다. 빠르면 3월, 그러니까 1분기, 늦어도 2분기, 상반기 안에는 포드사와의 계약 공급 체결 내용이 오픈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노출되고 뭐 LNF처럼 2월 28일 날 LNF가 18% 올라갔다가 훅 밀렸잖아요. 뭐 그렇게 재료 노출로 인식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는 자체는 결코 나쁘지 않아요. 그런 맥락을 좀 놓고 보시고 오늘도 이제 이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인정을 받는 그런 보도 자료가 전일 나온 거죠. 전일 사실상 전일 나왔고 그 보도 자료 전일 나온 거 그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돼. 이제 원고 갖고 나가야 되고 3월 7일자에 이거 방송 화면이 없나요?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뭐 포스코 케미칼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진행돼 있었는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편입 기준을 18만 원 수준에서 계속 편입을 하고 가지고 왔다. 편입을 하고. 그래서 이때 요 기준에 교육 자료 부분들 항상 다 넣어주라 그랬죠. 교육 자료 PPT 주세요. 변동성 매매에 대한 교육 자료. 왜 이중 작업을 계속 시키지? 응? 여기서 있는지 한번 볼게요. 거래대금 거래량에 대한 교육 자료 여기도 좀 안 들어가 있구나. 교육 자료 주세요. 지금.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교육 자료 부분을 제가 좀 다운을 받고요. 그걸 여기다 같이 넣어드릴게요. 결론적으로 4월 1일에 강연회에서 이제 이런 그 교육 내용을 잡아드릴 텐데 변동성 매매 기준은 어차피 지금 변동성 매매 기준을 잡는 거잖아요. 펀더멘탈 상으로 뭐 엄청나게 뛰어나다 이 개념보다도. 그래서 이런 기준을 설정해서 이제 놓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1,5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진다 했을 때 시간별로의 이런 기준을 설정하는 거고. 그래 이제 야간 교육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20일 날 이런 이제 편입의 기준이 잡힌 건데 그 뭐 야간 교육은 위에 또 돼 있으니까 이거 뺄게요. 빼놓고 편입 기준 설정 범위가 이제 이런 식으로 약보합이다 할지라도 또 26일 같은 경우에 장중에 실질적으로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 가격에 18만 원대 편입이 됐고 오늘처럼 급격히 들어올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문자 나가고 이런 거는 한 템포 뒤에 뭐 19만 원대 또 20만 8천 원까지 20만 9천 원 찍은 날이죠. 20만 8천 원까지 매수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때는 5분봉인데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거의 꺾이지 않고 계속 뻗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지금 한 4%까지 꺾여 버리니까 당황스러운 건데 최고점에 편입을 하셨더라도 분할 편입 그렇게 해서 비중을 확보하고 단가를 좀 낮춰 놓으시는 기준으로 설정을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보시고 이제 1월 30일 그리고 31일 개장 전에도 들여다 보십시오라고 이것도 뺄게요. 굳이. 그리고 31일 날 거래대금이 1위였는데 일단은 갭상승 이후에 밀립니다. 그래서 전량 차익 실현. 그래서 거래대금도 빼고 뭐 의미 없으니까 차익 실현. 그 다음에 재편입의 기준도 설정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차익 실현을 했고 이거 뺄까요? 23만 4,500원이었고 굳이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밀렸습니다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재편입의 기준이 22만 4,000원에 재편입 이렇게 잡혔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 기준이거든요. 31일 날 갭상승이 크게 나왔죠.
그리고 음봉 다시. 그러고 나서 이제 3월 달까지 그 22만 원대 막 계속 형성되고 있다가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27만 원까지 3월 7일 날 들어 올려주게 되죠. 그러니까 3월 달 들어서 22만 원대 또 23만 원대 계속 편입의 기준, 그리고 3월 7일 날 24만 6천 원, 그리고 이게 27만 원. 네. 종목 검색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13일 날 이렇게 밀려 있었고, 요것도 뺄게요. 13일 이후의 기준에서는 뺄까요? 이렇게 13일, 14일 23만 9천 원. 그리고 차트 부분은 1월 6일 대바닥일 때 테슬라가 반등이 시작이 됐고, 우리 연휴 기간 때 테슬라의 장대 양봉이 나왔다. 그렇게 되면서의 흐름. 어제 원고에서 테슬라 거를 살짝 가지고 와 볼게요. 뭐냐면 바닥을 다졌으니까 들어간다 이런 개념으로 해석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테슬라 부분의 이러한 흐름들. 지금 아까 7,000원에 매수해 나갔죠. 4,000원까지 눌리면 다시 뭐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추가 편입 문자를. 자, 테슬라 나와봐라 오바. 테슬라 2차전지 부분을 빼놓고 진행했나요? 잠시만요. 에코프로 테슬라 나와봐라. 테슬라 안 나왔나? 어제 원고를 원본을 가지고 올게요. 어휴, 내용이 어제 원고 2. 테슬라의 이런 장대 양봉의 반등, 저 부분이 우리에게 강력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해 줄 수 있는 기준이 된 거예요, 사실은. 테슬라의 저 흐름이 글로벌 시장 6위에서 10위 밑으로 밀려 내려왔었어요. 그리고 미국 5위에서도 10위 밑으로. 그게 이번 반등일 때 글로벌 시장 7위, 미국 시장 6위까지 돌려줬다가 다시 7위까지 대밀리는 흐름을 형성을 했는데, 요게 이제 지금 돌려지는 과정 속이고, 그래서 요때 장대 양봉이 나온 저 시점이 1월 중순이에요. 1월 중순이기 때문에 1월 초순에 이제 이 일봉 보여드리면서 테슬라 쪽에서 일부 이제 가격 반발력에 대한 내용, 그리고 요 장대 양봉 터진 날이 14.33인데 가장 먼저 터진 거죠. 2차 전지에서.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면 못 움직일 때고, 그렇게 해서 남들은 여기서 정리할 때 우리는 유지하면서 대처, 그리고 음봉 떨어질 때 1월 31일 날 음봉 떨어질 때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이게 3월 7일. 그리고 안타깝게 저기선 차익 실현 못 잡아드렸어요. 거래 수반되고 흐름이니까 1조 넘겼으니까 긍정적으로 보자 했는데, 시장이 막 뭐 핑계거리가 어쩔 수 없이 시장이 돼버린 거죠. 시장이 무너져 버린 거죠. 좀 이따 오늘 그 일봉을 하나 자르셔야 돼요. 오늘 기준에 일봉 하나 새로 잘라서 올려주시고, 그리고 주봉 기준은 뭐 충분히 설정을 해놨고, 그렇게 하고 개배된 목표 주가를 1월 31일에도 드렸고, 저 개배된 목표 주가 추가적으로 작업해서 올려드렸잖아요. 그죠? 개배된 목표 주가 이렇게. 그래서 이 개배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중간에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여기 위로. 위치가 3월 7일 날 설정해드린 저 개배된 목표 주가가 28만 1,000원, 뭐 요게 1차, 그 다음에 이게 30만 9천 원이 2차 목표 주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에 개배된 목표 주가가 27만 원이었거든요. 그게 정확하게 27만 원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거길 딱 찍자마자 밀린 거예요. 시장도 밀렸고. 그래서 보시면 일봉, 그 다음에 주봉의 기준 1월 26일 상승장악 확인형, 그리고 갭에 대한 목표 주가, 그리고 그 갭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설명을 잡아드린 거죠. 잡아드렸고, 그
갭이라는 거는 이렇게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1차적으로 이제 1월 31일 날에 목표 주가 설정이 잡혔고,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좀 줄일게요. 차트를 굉장히 많으니까. 가장 중요한 게 27만 원, 요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렇게 해서 봅시다. 주봉 상승 장악 확인형까지, 그 다음 갭, 그리고 갭이 발생이 됐고 메꿔졌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움직일 때 27만 원까지. 여기까지 볼까요? 그렇게 하고 차익 실현의 목표 주가의 설정 범위의 기준이 1월 달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게 25만 3천 원이었고, 그걸 한 번에 다 들어올린 거죠. 이때.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다 들어올렸고, 그 이후의 흐름에 경주분에 같은 내용이죠. 이게 위에 거랑 3월 3일 잠시만요. 다른 내용인가요? 그러네. 다른 내용이네. 추가적으로 캔들이 또 더 생긴 거네. 아까 본 거는 요 밑에 라인이었고, 그리고 요 부분에서 이 갭에 대한 기준을 다시 설정을 해드린 거고, 3월 크기가 더 월등히 커진 거고, 이렇게. 그래서 요게, 그리고 목표 주가 이렇게. 그래서 목표 주가가 30만 9천 원이 2차 목표 주가. 그리고 1차 목표 주가 28만 1천 원. 그렇게 해서 주봉이, 어저께 주봉이 혹시 있으면은 캡처를 해주시고, 없으면 뭐 이거 그대로 가면 되죠. 뭐 13일 거도 화면이 없나요? 13, 14, 그리고 오늘. 그래서 13, 14 뭐 없으면 빼고, 오늘 것도 새로 나오는 걸로 대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봉. 그다음에 월봉 확 달라졌죠. 월봉이. 그리고 현재 기준에 3월 7일의 기준에 월봉.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입 설정 범위의 기준 뭐 여기까지만 일단 하죠. 자,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이 너무 많이 미끄러지네. 너무 많이 미끄러지니까 좀 우울한데, 먼저 번의 기준에 또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죠. 개장 초에도 꼬리가 절반 달려서 좀 짜증스러운 흐름이 됐는데, 다시금 이제 세게 돌려줘서 다행스럽다의 기준이 된 거고, 지금은 재차 또 꼬리가 3분의 1 이상 절반 가까이 달려버려요. 근데 프로그램은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이외에 분명히 프로그램 이외의 외국인, 또 프로그램 이외의 기관 쪽의 매도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보여지는 프로그램 수급 범위가 밀려 내려올 때 확대돼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전략은 고점에서 전량 차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재편입 기준을 잡았으면 제일 좋죠. 그래서 만약에 그 전량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이다라고 한다면 이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2,000원에 지금 매수 사인 또 나갈 겁니다. 기계적으로 매수 사인을 내보낼 거예요. 다만 이제 최대 20% 포트폴리오 기준에서 10% 이상을 채우진 않는다, 이 기준을 설정을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27만 5천 원 넘겨도 편입의 기준을 잡는다 그랬어요. 14%니까 따라붙을 수 있다, 이 기준을 설정한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가총액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또 에코프로 BM은 시가총액을 그 포스코 케미칼의 시가총액을 넘겼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넘기고 있는 게 맞죠. 어쨌든 13일까지 그 이상까지도 에코프로 BM은 들어 올려줬었는데, 하루에 얼마? 하루에 19%씩 올라왔어요. 에코프로 BM이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뭐 이쪽이 그렇게 못 움직이라는 건 없죠. 다만 이제 보도자료 이외에 뚜렷한 이제 어떤
내용들이 없는 상태에서의 강세 흐름이라서 좀 부담스러운 감은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차익 실현했다면 요자락 두 군데서 했겠죠. 평균 27만 원 수준의 차익 실현하고, 그건 아주 지금 아주 멋들어지게 재편입을 하면 되는데, 안타깝게 뭐 그렇게까지 지금 잘 대처해드리지 못했어요. 아쉽게도. 지금의 기준은 추가 편입으로 대처한다. 그리고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차익 실현이 좀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드시더라도, 그러면 향후에는 윤정도 믿지 말고 기계적인 윤정도, 종목 검색기를 믿겠다. 종목 검색기에서는 1.5, 3% 이렇게 밀리면 결론적으로 없어져 버립니다. 퇴출이 돼요. 이탈이 돼요. 이탈로 표시가 돼요. 그럼 그때 이제 뭐 늦었더라도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죠. 일단 26만 2천 원에 문자를 발송하고 나서 대처를 합니다. 5% 추가, 15% 편입, 목표주가 상향된 부분은 이제 상향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매직 계산기까지 설정을 해드리고, 오히려 비중 없으신 분들은 비중 꽉 채우신다 생각하셔도 돼요. 오늘 기준에 거래 수반되고의 흐름이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보다는 계속해서 잡아가겠다라고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쉽지는 않습니다만 심리적으로. 그리고 전일 대비해서의 흐름으로 항상 보세요. 항상 어차피 내 거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뭐 이런 생각보다 전일 대비, 그리고 프로그램 수급 보시고 그렇게 해서 대처하시면 무난하겠습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도 지금 뭐 46분이나 녹화됐는데, 외부에 계신 분들도 네이버에서 인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그리고 강연에 신청들 하셔야 되고, 지금 자녀 인원 3분 남아 계시고요. 그리고 그 강연에는 4월 1일까지 신청을 못 받아요. 중간에 끝내야 돼요. 왜냐면은 지급 보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몇 분이신지가 명확하게 돼야 대관 장소도 확정을 진단 말이에요. 지금 20석짜리로 할까 아니면은 뭐 그냥 10석짜리로 할까 지금 갈등을 하고 있거든요.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교육은 무조건 오셔야 됩니다. 종목 검색기 통해서 뭐 1조 미만짜리 종목이든, 근데 1조 미만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렇게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기준을 잡고 대처를 하자. 그렇게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왼쪽 밑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 주시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성하시고 함께 수익 잡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불기둥방이나 VIP방에 계신 분들, 매직방에 계신 분들도 옮겨오세요. VVIP방으로 옮겨오셔서 실시간으로 실질적으로 대처해서 수익을 좀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아시겠죠?